네, 방청객분들과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 한 달에 한 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지 먼저 소개부터 하고 갈게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나와주셨고요. 또 재테크 부동산 모임 나와주셨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초롱님? 예, 그쪽 앉은 분이 와 이런 거 담당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씩 하셔서 못 보셨겠지만 와 그런 거 이때 박수 칠 때 무조건 와 큰 소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영화 상품권 한 장이 저희가 또 따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고 갈 텐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그리고 그 맞추신 분께는 함께 오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영화 예매권 드릴 테니까요. 꼭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초롱님 감사합니다. 아주 이초롱님이 눈치가 아주 빠르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여기에 나오나요? 이거가 퀴즈와 관련된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뭔 줄 알고 저러시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손을 드신 분이 이수진 님이신 것 같은데. 뭐야? 던지기 수법이잖아요. 던지기 수법이요? 네. 네. 정답이에요. 아니, 문제도 출제를 안 했는데? 예, 문제가 나왔어요, 나오기는? 아, 여기에 이렇게 써 있구나. 수법이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나와주신 분이시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요. 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나오신 몇 분께서 오셨죠? 저희 9명이요. 9분 모두에게 저희가 영화 예매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선 김에 잠깐 짧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는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요, 아동학대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는 곳인데요.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대 피해 아동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발굴을 해서 치료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물품이나 아이들 교육 문화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면 이제 부모님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데 저희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도 없고 이제 저희는 그런 아이들 먼저 가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분이서 하시네요. 이초롱님께 지금 눈치를 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걸 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박수만 쳐야 되는 건지 적절한 고민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 예매권 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방금 이것만 보여드렸는데도 바로 많은 분들이 손 들고 맞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정말 많았고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 저희가 이거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전문가분 저희가 직접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마약 범죄 수사대 박남규 팀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이쪽으로 사실까요?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팀장님? 예, 멋있네요.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찰 경력만 올해로 26년째시고요. 2018년에 직접 마약 수사대에 지원을 하셔서 3년 만에 전국 마약 수사 우수팀 1위를 하시기도 했고 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여러 번 1위를 하셨다고 본인이 그건 아니에요? 네, 기억은 날 정도만 했는데. 아, 기억이 날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의 마약 단속국을 직접 다녀오시기도 네, 했다고. 작년 10월 달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면 간단하게 네, 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남규 경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롱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쉽게 뵐 수 있는 분이 아닌 만큼 방청객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미리 질문을 좀 받아보긴 했는데 혹시 나 꼭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구경모님 어디 계실까요? 네, 마이크 주시면. 그냥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약대 재학 중인 구경모라고 합니다. 네,
다른 강력 범죄들은 뭐 사건이 일어나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로 유통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강력 범죄처럼 이것도 뭐 사건이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뭐 신고된 거 없더라도 뭐 특별히 뭐 정부에서 뭐 어떻게 정책을 내면 따로 수사를 하시는지, 뭐 수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니까 저 네.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고맙습니다. 수사는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들어오면 하잖아요. 뭐 강도나 폭행 이런 거는. 근데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고도 들어와요. 뭐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신고도 들어오지만, 저희들 마약범죄수사대 형사들은 평상시에 마약사범을 검거를 하면 그 마약사범을 통해서 보통 상하선이라고 하거든요. 상선, 하선. 예를 들어서 예. 투약자가 있으면 뭐 약이 한 대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공급자가 있고 네. 또 투약자가 있으면 같이 투약을 하고 하니까, 한 명을 검거를 하면 그 사람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하고 마약을 거래했던 불상자들을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서 뭐 CCTV도 보고 네. 또 뭐 하여튼 그런 증거 자료를 합고를 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고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공범을 수사하기도 하고, 경찰관들이 마약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거래를 해서 검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저희 작가가 뭐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 찾으면 마약 비슷한 거 팝니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다 전화해서 다 잡으면 안 돼요?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요즘에는 네. 그 뭐 인터넷에서 거래하고 해도 네. 만나질 않아요. 아, 안 만나고 비대면으로 다. 그렇죠. 비대면으로. 던지기 수법처럼. 아까 뭐 누가 예, 던지기 던지기. 이제 금전을 요구를 하면 금전을 받아요. 금전을 받는 방법도 전에는 이제 뭐 통장으로 네. 대포 통장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코인, 네, 어. 비트코인으로 가상 계좌로 해서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지고 입금이 되면 예. 던지기. 어. 미리 약을 숨겨놓죠. 숨겨놓고 해당하는 그 장소를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 뭐 전에서 잡으면 다 잡죠. 잡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한 명 제가 잡으려면 엄청 고생 많이 해요. 네. 그러게요. 네네. 아니, 너무 인터넷에 쉽게 마약 팝니다가 너무 많이 써 있어서 맞아요. 너무 이거 대놓고 다 잡아야 되는 거 하니까. 아닌가. 그렇죠. 다 나는- 잡아야 되는데 네. 참 그래요. 그 특히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쪽은 네. 추적이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정 아이디도 계속 바꿀 수가 있고 음. 저희들이 또 실제적으로 그걸 추적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예.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네. 많지만 그래도 검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외의 방법으로. 네네네. 팀장님이 다 잡아주실 것 같아요. 시간 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잡는 건 아니고 팀원들이 잡습니다. 팀원들이 잡는데 아,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는. 따라주세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따로 사람을 안 쓰고 방청객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개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비전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함께 경제 공부를 하는 모임에서 온 경제살롱에서 온 강호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팀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마약 수사를 하시면서 최근에 좀 이런 뉴스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마약에 관련된.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뭔가 마약에 대한 사건들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전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그 가파른 시기가 그 체감적으로도 어떠신지,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어떻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18년부터 마약 수사를 했는데 예. 네. 이제 그때도 마약 사범 많았어요. 계속 있었는데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연령대가 내려갔어요. 네,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30대, 뭐 20대도 있었지만 2000년도 이후로 제가 10대 청소년들도 검거를 했고, 예. 그래서 제가 체감 제일 느끼는 거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특정 계층이 없어요. 가정주부도 있고, 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류 사람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있어요.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부류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빈도도 많아지고,
확실히 많아진 건 맞는데 저희들은 늘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늘 같은 수사를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 많아졌다. 청소년이 많아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단 10대가 20대보다는 돈이 없잖아요. 대체로. 대체로 없죠. 그래서 마약 가격이 좀 더 싸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입하기가 좀 더 부담이 덜해졌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래도 청소년이 사기는 비싸요. 아, 물론 비싸요. 비싼데 가격은 가격은- 경로가 좀 접근하기가 쉬워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은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SNS에 예. 강하잖아요. 아. 저희 아들들도 시간만 되면 이거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들어가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요. 이거는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뭐 텔레그램이나 또 뭐 채팅 앱 들어가면 공공연하게 마약을 거래를 하려고 하겠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그러면 나쁜 친구, 마약을 하는 친구나 뭐 나쁜 친구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종종 있죠. 있었겠지만 있죠. 지금은 옆에 나쁜 친구가 없어도 내가 호기심이거나 또는 어쨌든 내가 다른 이유로 내가 찾아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언론에 계속 노출되니까 마약이 뭘까 하고 궁금해서 들어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서 보고 한번 진짜 되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에는 과거에는 마약을 구입하고 싶어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내가 뭐 조폭도 아니고 또 뭐 유흥업소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휴대폰으로 하나만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호기심을 충족시키게 거래가 되니까 또 하나 만나지 않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겁이 덜 걸리겠지. 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한번- 만나면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신상 정보를 알려주고 잡혀서 계속 내가 협박받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라는 걱정인데 지금은 나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준 사람도 모르고 어. 산 사람도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안 잡히겠지 해서 한 번 해요. 음. 안 잡혀.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렇게 하다 중독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준이 엄마님 어디 계실까요? 네. 어머니시구나. 마이크 좀 주시죠.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예전까지는 아주 멀고 아주 극소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키다가 그 학교 중학교 그 정문에 플랜카드가 붙인 거를 발견을 하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마약에 대해서 이제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 그 현수막이 붙어 있었었는데요. 정문에는 마약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후문에는 미세먼지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 현수막이 붙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많이 공공연하게 지금 자리 잡은 문제인가,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지금 너무 쉽게 온 문제여서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걸 보고 너무 두렵고 공포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뭐 자원이나 혹은 물적 자원 혹은 정부의 의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이제 수사나 이런 거를 이제 근절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언론에도 노출 많이 되고 최근에 또 강남에서 그 대치동에서 학원 그 네. 홍보하면서 그 음료수에 마약류가 타 있어서 먹었던 사례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했던 주범은 저희들이 잡았어요. 이 팀에서 검거를 해서 예. 구속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저희들 마약 범죄 수사, 마약을 전담하는 형사들을 더 늘렸고 예. 일선 경찰서에도 마약 전담팀을 늘리고 또 경찰 형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폴리스, 학교 폴리스, SPO나 여청 수사 모든 분야가 지금 마약 첩보를 입수를 하고 마약 근절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경찰도 거기 맞춰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고 스마트폰 되면서 이게 추세가 되는 건지 마약이 또 해외 왔다 갔다 하는 뭐 유학생들도 네네. 엄청 많아지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옛날 범죄와의 뭐 조폭과의 전쟁 이런 것처럼 뭐 일망타진하면 이 추세를 접고 아주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마약 없는 마약을 정말 쉽게 접하지 않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네네네.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많이 잡아서 공급을 차단을 하면 네. 수요가 없을 거예요. 그건 맞죠. 맞고. 근데 이제 이거는 투약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게 무서워서 본인 의지에 다르게 또 예. 투약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현수막 붙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전에 예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서 제가 뭐 보통 얘기 한 번 정도 예를 들어 담배 피기도 하고 술도 먹지만 한 번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는 게 있지만 마약이라는 거는 한 번 정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면 세 번 하게 되면 내 의지하고는 다르게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조폭은 일막탕진해서 다 잡아 넣으면 예. 조직에 와야 되지만 중독이 되면 약을 계속 찾게 돼요. 찾게 되면 누군가는 또 그걸 공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이미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예. 어떻게든 아무리 잡아도 공급자는 또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도 차단하는과 동시에 투약자들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고 하더라도 이제 재활, 치료 같은 거 해서 이제 단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저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닿으니까 사실 저도 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냥 너무 가볍게 우리 일상생활 중에 하나야라고 느끼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나. 저희도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보면 뭐 마약 김밥, 예. 또 뭐 있지? 뭐 마약 베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마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독돼서 내가 자꾸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 먹으면 또 찾는다, 맛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마약이라는 게 경각심을 조금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근데 그걸 뭐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예. 없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거나 자기 경험담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경험담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체포가 될 수 아니,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김진구 앞에 있어서 변호사님께 들을 말씀이. 초롱님부터 먼저 할까요? 이철홍님 아, 경험담 그냥 주어진 아니시죠? 임무에만 충실하셔도 되는데. 저는 우선 2030 재테크 모임 경제살롱에서 온 이초록이라고 하고요. 네. 제 지인분이 이제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막 이제 요새 나오는 얘기가 프로포폴 쇼핑이라고 해서 굳이 수면 마취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해서도 굳이 이제 내가 수면 마취로 치료를 받겠다, 약간 프로포폴 투약을 하겠다라는 형식의 그런 뭐 범죄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의사한테.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좀 다룬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프로포폴이 이제 우리가 보통 내시경 할 때 예, 수면 내시경 할 때 하잖아요. 이제 제가 그 프로포폴 마약류로 지정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계속 그 습관성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누구 TV에 많이 보셨겠지만 뭐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 그런 거거든요. 이제 한번 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고 싶고 그 마약이라는 게 또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의사는 권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이 주사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예. 꼭 맞아야 되겠다. 계속 요구를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시술을 해야 되니까 프로포폴을 이제 하거든요. 놔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맞고 다음날 저 병원에서 맞고 다음날 저 병원에서 맞고 이렇게 그거 좀 되면 애매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내가 왼쪽 뺨에 두드러기가 났어. 이거를 마취하고 나는 수면 내시경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예. 내일은 사실은 오른쪽 무릎이 내가 좀 수면 내시경 같은 병원을 가셔야지. 같은 병원으로 가야 돼. 그렇죠. 같은 병원을 안 해주거든. 병원에서는 프로포를 한 달에 한 번 처방 외에는 안 해주거든요. 예. 한 달에 한 번.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병원에 가죠. 이제 그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 김진구 변호사님 어디 계시죠?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경제 공부 모임 경제살롱 김진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경험담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거 아니고 그쵸?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친구가 이제 마약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 이제 단도리를 좀 했었는데 정말로 텔레그램 너무 쉽게 했었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그냥 이제
후미진 곳에 가가지고 그냥 가져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좀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에 마약이 만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 규정이 조금 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치동 마약 사건이 있었고 이거 마약을 이제 먹이는 행동을 했었는데 제가 처벌 규정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이제 투약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데 남에게 먹이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까? 말이 되는 건지 아니, 모르겠고. 수수 그거는 먹을 걸 알고 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모르게 이제 몰라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먹는 사람은 처벌을 못 받죠. 왜냐하면 모르고. 먹는 사람은 모르고 먹었으니까. 네. 그 대신에 지금 강남에 마약음료. 네. 그 마약음료 그거는 애초에 줄 때 대상자가 청소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거는 5년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형이. 5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법조항을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을 해서 처벌을 적용을 해서 송치를 했거든요. 네. 주는 거는 처벌 받습니다. 마약인 줄 알고 주는 사람은 그렇죠. 강하게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네. 주는 사람도 모르고 네. 받는 사람도 모르면 처벌 못 하지만 네. 주는 사람이 알고 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이제 약간의 입법 미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국회 계류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를 하거나 마약을 해서 심신미약이 되면은 감경할 수 있다라고 형법 10조에 나와 있듯이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판례 같은 걸 봐도 실제로 마약을 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비원을 폭행했을 때 실제로 감형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은 이런 처벌 규정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이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고 계시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또 열심히 범죄자를 잡았는데 뭔가 처벌 규정이 조금 미비하거나 외국에 비해서 약간 약하다면은 약간 조금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예. 문제점이 있을 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벌 이렇게 송치를 해서 보면 그 판사가 판결 어떻게 나고 봐요. 그러니까 좀 높게 나오면 역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는데 좀 낮게 나오면 예. 이상하다. 이 정도 나올 건 아닌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기소유예도 많이 받잖아요. 이제 단순 투약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게 처벌받. 기소유예 뭔지 아시잖아요, 변호사님은.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처벌하고 좀 강하게 하면 아무래도 더 줄어들 수 있고 또 치료도 병행하면 줄어들 수 있고 예방하면 줄어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그냥 한 평범한 학생이 마약을 1회 투약을 했다. 네네네. 근데 던지기 투약을 하려고 딱 잡혔어요. 그러면 투약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한 다음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범죄예요. 예. 약을 갖고 오면 죄가 하나가 성립이 되고 예. 또 투약을 하면 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투약을 했으면 더 형이 커지죠. 갖고 와서 1회에도 형이 크죠. 이제 약간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 리스크를 더 안게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시도를 못 하게끔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 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단순 투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사고 네. 친구가 갖고 온 거를 예. 아니면 주는 걸 이렇게 받는 거는 투약이거든요. 예. 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과가 없으면 처음에는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좀 해요. 기소유예라는 거는 어떤 참작을 해서 한 번만 봐주겠다 해서 처벌 안 하고 기간을 두고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런데 또 올리면 이제 처벌해야죠. 네. 근데 팀장님이 잡은 범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나 잡아줘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어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아까 던지기 하는 친구예요. 위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운반책인 거죠. 예, 운반책 던지기 하고 본인 투약도 하고. 아, 근데 저희들이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해서 네. 모텔에서 검거를 했어요. 구속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울면서 그것도 그냥 고맙다고 하고 울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본인도 마약을 투약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 말은 그래요. 오늘 잡힌 날 원래 형사들 안 왔으면 자기가 나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잡혀서 또 저희들 같이 지내고 수사에 협조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마약 사범이라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인간관계로 잘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마움도 느끼고 또 새롭게 살 용기가 생겼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지금은 안 하는. 감옥 갔습니다. 갔는데 나와서 찾아온다고 안 찾아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 근데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음. 찾아온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때 고맙고 혹시 끝이 아니지.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 의지로 한 번 하면은 끊기가 어렵다는 네, 거죠.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구체적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잡히고 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네. 좀 지나면 아유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중독돼 있던 사람들. 네, 어차피 이게 된 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약 사범들을 제일 잘 잡는 팀장님 말씀 듣고 계십니다. 혹시 근데 이것도 마약에 대해서 이거 궁금했다. 가격이 얼마냐 이거 빼고 네, 그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시죠. 네. 정광현님. 서울대학대 정광현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 언론 보도를 보다가 마약 수사에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수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검사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혹시 이제 수사관님께서는 지금 마약 상황이 대한민국의 마약 상황이 이전처럼 일반인들은 마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건 힘들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마약이 더 퍼지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개인 의견으로 뭐 마약이 골든타임 늦췄다 이렇게 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네.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잘 돼 있고 지금 어떤 몇몇 이슈로 인해서 몇몇 아까 강남의 마약 그거나 예. 네. 또 연예인의 그런 거랑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자꾸 국민들한테 이렇게 되고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 사법 라인에서 검거가 되고 있고 또 그게 재범이 높기 때문에 중독된 사람이 재범을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또 새롭게 접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맞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있고 물론 옛날 방식의 그동안 이런 시스템 갖고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아지는 마약 사범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예. 또 대응을 하고 총력전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알리고 또 강하게 처벌을 하고 또 단약을 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다는 게 아니고 악하지 않아요. 예. 그냥 사람이니까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도 내가 의지가 약해서 하고 내가 힘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면 안 되지만 뭐 약하고 힘들다고 약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 자료 화면에 준비된 게 있으면 띄워주시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 화면이 또 있었던 건가요? 좀 살벌한 장면인데. 이거에서 주사기. 네. 예. 그 영화 극한 직업에서도 보면 눈만 딱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뭐 아직 좀 눈이 알아볼 수 아직 안 있는. 나와서. 이거는 김 PD님 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예. 눈만 딱 보면 네. 알기는 어렵고요. 실적으로 이제 투약을 하고 난 직후에는 눈을 보면 좀 그런 거 보이긴 해요. 이렇게 약간 달라요. 직후에는 다르고 이제 투약을 하면 그 내 몸에 그런 증상이 오잖아요. 네. 오면 이 필로폰을 예를 들어서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술 만취한 사람 같은 언어와 행동을 해요. 근데 술 냄새는 안 나요. 그 정도 하면 술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 예. 네.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 말도 어버버버거리고 막 행동도 왜냐하면 우리가 권고를 했을 때 네. 투약한 직후에 권고하면 네. 긴장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막 깨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네, 몸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혹 이제 언론에 보셨겠지만 이제 교통경찰관들이 운전할 때 단속을 하잖아요. 네. 했는데 말도 그렇고 감지가 안 돼. 네. 이상해. 술 취한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간혹 그 촉이 좀 있는 경찰관들은 마약 마약이다. 검사를 해서 마약 사범을 잡는 경우도 간혹 있죠. 보셨을 거예요. 네네. 운전은 차는
술을 엄청 마신 것처럼 만취 촬영으로 가는데 술이 안 나올 때 안 나온다. 이건 마약이다. 아, 꼭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일 수 있다. 내가 그것도 마약이다 하면. 그렇죠. 그건 제가 아니. 그냥 운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초보자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정확하신 팀장님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색을 하거나 온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으면은 그 마약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혹시 말하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건 너무 아니고 팁이 될 수 있는 예, 거. 탈색을 하면 뭐 이제 탈색을 해서 저희들 보통 마약을 하면 마약 검사를 하면 네. 마약 사범들한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요. 뭐를 하냐면 소변 검사를 하고 네. 모발 검사를 해요. 음. 근데 이제 모발이 없으면 몸에 있는 다른 털도 해요. 털도 하거든요. 예를 코털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코털이 인권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아, 네, 다른 뭐 다리털이나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탈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온다고. 근데 탈색을 해도 제가 탈색을 했어도 모발에서 검출해서 한 게 있어요. 나와요. 뭐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에 보면 뭐 탈색하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예. 네. 탈색해도 우리 국가수가 아주 감정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탈색해도 어디 이 친구 글로리에. 예, 이 친구 해도 이렇게 마약사분들을 친구라고 지내시네요. 그 나오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예. 곤란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보면 연예인들이 마약 의혹받는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내켜서 이렇게 했다고 아재 다 삭발을 하고 네. 비니 쓰고 이렇게 뭐 검찰청 왔다 그러니까 갔다 저희 하고 이제 출석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네. 다 밀고 왔어요. 이제 왔어요. 네.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너 머리카락 없으면 딴 데 하겠다 했는데 다 밀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죠. 분명히 알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코털 물어보고 그건 쉽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코털 그거 갖고는 감정이 안 돼서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다 뽑아야 되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털은 없었던 걸로. 근데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야 왜 털을 없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자기는 원래 정기적으로 털을 깎는다. 그래서 내가 연예인이냐? 저는 오늘 털이 싫습니다. 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심이 되는데 좀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없네요. 예를 들어 혈액 검사로는 안 나옵니까 잘? 그건 단기간. 좀 단기간. 기다리면 투약한 지 되지 얼마 안 않아요? 됐을 때. 잘할 때까지? 안 되죠. 왜냐하면 약을 투약을 해서 혈관에 피가 네. 있을 때 이 모관을 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아. 자른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 안 했을 때 올라오는 거니까 소용이 없죠. 예. 네. 그리고 또 독전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저렇게 잠복 수사를 하다가 네네. 실제로 마약을 하기도 하는 장면인데 어떠세요? 이런 직접 먹어보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이 없을 자식들 것 같긴 상품을 한데. 쓰다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우리 마약수가 다 중독돼서 그러니까요. 잡혀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하고요. 네. 이 영화니까 하는 거고 저희들은 따로 장비가 있어요. 뭐 키트나 장비가 있어서 검사를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 알고 정확한 건 국가수에 가서 국가에 가서 하는데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게 해봤냐고. 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해봤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안 해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해볼 수가 없는 게 예.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제가 대로. 중독되면 그렇죠. 가서 압수 현장에 가가지고 몰래 팀원들 압수할 때 몰래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몰래. 예전 영화 보면 마약 그러니까 투약된 아니, 그게 그런 아니라-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있어요. 제가 해본 게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요. 중독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예, 있어요. 왜 자꾸 하고 싶냐 했더니 참고 싶어도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해보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압수하는데 조금씩 빼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접할 수 있는 그렇죠. 많은데. 많은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절대. 예전에 게리 올드만이가 그 영화 나온 영화에서 그 마약 팀장이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저는 안 합니다. 저. 당연히 하셨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부경모님.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태국 놀러 갔을 때 태국이요. 네, 거기는 이제 대마가 합법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술집에서도 뭐 해피벌룬 같은 마약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사실 대마 사러 가기도 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잠시만요. 쉬었다고 해요라고 하는 게 네, 적절한 표현입니다. 쉽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예. 문제가 돼서 저희 네.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하던데 뭐 그런 식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벌 혹시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샀어요? 네. 눈빛 보셨어요? 근데 길거리에서도 막 마약 냄새가 나고 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막 던지수법처럼 되게 음지에서 일어나는데 거기는 되게 그렇죠. 공공연하게 우리나라는 일어나니까. 이제 구입을 하거나 단순 투약도 엄청나게 겁을 내요. 그래서 보통 아주 은밀하게 하는데 이제 태국이 작년부터 합법화됐죠. 네. 그 음식에 들어가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 태국이 합법화됐으니까 얘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여행 가서 태국에 합법화된 나라에 와서 대마를 한번 펴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현행법의 범죄 아, 요건을 그래요?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대책은 있나 싶어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국 쪽에서 우리 외교부 쪽에서도 예. 여행객이 오면 아마 뭐 이렇게 그 휴대폰이나 예. 로밍하면 위험하다는 계속 알리고 있고 또 현지 불법이고 걸린다. 예, 현지에서도 음식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질문을 해서 본인이 여기엔 대마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고지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서 몰래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면 방법은 없어요. 처벌 받는 걸 알고 있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우리나라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뉴욕도 사실 합법화인데 가서 네. 대마를 피면 처벌받죠. 처벌받죠. 네, 우리나라 유학생 처벌받죠. 네. 제가 이제 미국 DA 갔을 때 네. 저도 이제 대마 냄새가 잠시만 이제 안 칠게요. 안 치셔요.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아까 물어봐가지고. 고맙죠. 이따 와 이거 다르지. 저도 대마를 단속을 하고 대마 냄새를 알아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 금방 알아요.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마를 이렇게 피는 걸 제가 냄새 맡은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DA 가서 혼자 간 건 아니고 마약 수사관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그 워싱턴 DC 공원에 가서 이제 큰 공원에 뭐 워싱턴 탑 있고 한 데서 이제 형사들이 이렇게 이제 걷고 있는데 동시에 대마 냄새가 샥 나는 거예요. 동시에 딱 쳐다보죠. 그 8명이 동시에 탁 우와. 냄새 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대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한 8, 7명이 모여가지고 네. 꾹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오면 피더라고. 당시에 워싱턴은 대마 합법이었나요? 네, 작년이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 합법화돼 있지. 그러면서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합법이나 쳐다보고 충격받은 거는 그리고 걸어오는데 벤치에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 네. 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가 있어. 아빠가 피우고 있더라고 냄새가.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마도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마약이고 그런 경계에 있는 나라가 꽤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시키면 많은 주들이 이제 수익이 되니까 되면 점점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대마를 피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나라도 합법하니까 우리도 대마 정도는 어떤 얘기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걸 풀어주면 또 높은 걸 하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중독도 그렇거든요. 이제 한 번 하면 한 번만 해지했는데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몸에서 욕을 하기 때문에 또 하거든요. 그 DEA에 갔을 때 미국 DEA 그 수사관이 있었어요. 그 수사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가 일부 주가 대마를 합법화했는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다. 아주 막 비난을 하더라고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코카인이나 필로폰이 더 많은 대마가 더 마약이 늘어났다. 펜타닐 같은 것도 그렇죠. 더 강한 걸 요구하거든요. 몸에서. 그렇죠. 대마 좀 익숙해지면 이제 이건 좀 그렇죠. 됐네. 네. 도수를 좀 높여볼까? 뭐 이런 느낌. 네네. 네. 그래서 혹시 뭐 알아두셨 태국이나 미국 일부 주들로 가셨을 때 대마를 그냥 재미로 혜택한 법에 걸립니다. 네.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빠져들면 이렇게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리 팀장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네. 한 번도 안 하게 됐다. 알겠습니다. 저 안 해봤습니다. 작전이. 저는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약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끝으로 마약은 땡땡땡이다를 방청객분들께 드리고 미리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루비와 진주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네, 뭐라고 답해 주셨는지 직접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마약은? 실체 없는 공포심이다. 네, 설명. 이제 저는 이제 학생을 이제
둔 학부모인데요. 진짜 보이지는 않는데 학원에서 뭐 이렇게 마약 음료수 사건을 이제 뉴스로 딱 접하고 나서 이거는 꼭 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근데 뭐 본 적도 없고 뭐 주변에서도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뉴스로 보니까 혹시 우리 애도 만약에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는 곳에 호기심으로 접근을 한다면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너무 두렵고요. 그래서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예전에 우리 뭐 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할 때는 뭐 옛날 어르신분들은 그런 걸 왜 대놓고 교육을 하느냐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돼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도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교육을 하면 너무 노출될 걸 걱정하지 말고 아마 과감하게 그런 폐해나 위험성을 좀 알리면서 애초에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애초에 호기심을 안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의외로 호기심으로 하는 친구가 꽤 있어요. 저를 보고 그렇게 봐요. 아니 여기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의견이나 질문 짧게 하실 분 한 분 계십니까? 예, 질문을. 네, 대구에서 온 행복 나눔입니다. 저는 대한아동학대 예방협회에서 방지협회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갑자기 든 궁금증이라 미리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범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범죄는 전자팔찌를 채워서 이 추적 조사를 하는데 혹시 마약 사범도 좀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그 재범률이 높다고 하니 어떤 그런 방향으로 어떤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저희들이 그 아동 학대 예방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늘 알리는 게 잘 살펴보라고 하면서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갈아입고 있지 않는지 혹시 멍이 있는지 그러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마약을 한 사람들도 뭐 그런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은 꼭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성범죄자한테 전자팔찌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정 시간을 정해서 활동을 못하게 막고 벗어나면 감시를 하는 체계인데 이 마약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본인 몸에다가 맞고 제3자한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종의 피해자 국가의 국가. 마약 사범이 많아지면 나라가 전체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마약 사범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거는 뭐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수사관이니까 그걸 뭐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거는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국가고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이제 마약 사범들도 이제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물론 이제 젊었을 때부터 투약을 많이 하고 하면 나이가 50, 60 되면 수명이 줄긴 해요. 줄고 겉으로 봐서는 노화돼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노화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마약을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서 이 친구 마약했군 하기에는 성급하다는 거죠. 나이가 50인데 60세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제 꼬질꼬질하다는 것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그다음에 뭐 이제 많이 하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막 눈이 퀭하니 그런 것도 있지만 마약을 해서 퀭한 건지 술을 많이 먹어서 퀭했는지가 참 헷갈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나. 네네네. 딱 눈에 띄는 점은 없다는 거. 오히려 치료 관련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오늘 뭐 계속해서 정부 측이나 관계기관에서 좀 그동안은 치료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치료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수사관이라 검거하고 또 검거하고 또 잡고 이게 주 업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기관에서 좀 한번 병행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거나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마약이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경찰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회의 암적 존재다. 암이라는 게
우리가 몸에 생긴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한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이렇게 퍼져 있다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 수 있다. 이게 보통은 은밀히하고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이제 문제가 될 때 이제 조기 대응을 해서 차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지 않고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저도 자녀를 걱정할 예.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또 손자가 나오면 손자를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세상이 될 거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네. 딴 거 다 해봐라 호기심으로 예. 나쁜 걸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마약은 절대 하지 마라. 또 하나 마약을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안 잡힐 거라 생각하지 마라. 1년 뒤에 2년 뒤에 출석 요소가 날라오든지 형사가 찾아온다. 아, 역시 마약 수사팀은 언제나 네 뒤에 있다. 네네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마약범죄수사대 박남규 팀장님께 한번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유익하게 잘 풀어주셔서 아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방청객분들과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뉴스룸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